그래서 여기서까지 받고, 이제 지금 싼 거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 우리가. 싼 거. 우리가 뭐 재무제표를 보면 PBR을 뭐라 그랬죠? PBR을 보고, 이게 1 미만일 때. 1 미만인데, 이게 0.3, 막 0.5 이렇게 되는 거는 이 이유가 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이런 이유들이 뭔지를 찾아보고, 이거는 뭐 이렇게 쌀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앞으로 좋아질 거다 판단이 되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기간 보유를 하면 좋다는 거죠. 싸다는 거는 우리가 보면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싸지겠죠.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면 싸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야 싸진다.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면은 이게 싸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두고 있으면 이제 비싼 자산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언론에서 계속 떠들면 어때요? 좋다 떠들고 이걸로 수익을 많이 받다 사람들이 떠들고 뭐하고 하면 그건 비싼 자산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건 이제 싼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격이 비싸고 싸다는 거는 가격 값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낼 수는 없어요. 이건 우리가 PBR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는, PBR이라는 거는 이건 청산가치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이걸 청산을 했을 때 이 가치가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미래 가치는 어떻게 해? 이거는 이제 창의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미래에 대한 가치는. 청산 가치는 현재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래 가치는 이건 창의력이 들어가야 돼요. 이 산업이 어째서 좋아질 수 있다. 어째서 나빠질 거다. 그러면 비싼데 미래에 안 좋아질 경우는 가장 안 좋은 거죠. 이 주식들을 피해야 된다고. 이런 기업들을 피해야 돼. 이게 가장 리스크한 거야. 비싼데 더 좋아질 거다. 요거는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리스크한 거야, 이것도. 근데 수익은 이게 가장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기 수익은. 지금 안 좋은데 미래 좋아질 거다. 이게 장기 수익이 가장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찾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잘 안 해요. 이거는 절대 안 해요. 이런 것만 찾습니다. 항상. 지금 싸고 안 좋은데 미래에 좋아질 수 있는 거, 실적 개선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돈이 몰리진 않아요. 돈이 몰리진 않으면 어때요? 가격이 계속 싸지든가, 이제 파는 사람도 없으면 지금 너무 싸서 이제 더 이상 이 가격에 못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 흔히 물려있다 그러네. 야, 나 이 가격에 못 팔겠어 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버티기. 버티기 들어가는 사람들. 이 중에는 1, 2년 버티는 사람들도 있고, 막 10년씩 버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물려있고 버티기, 이거는 기준이 있어서 버티는 거는 돼요. 이게 나중에 좋아질 거고 지금 너무 싸.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거야.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무나 기준 없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파는 시점은 어떻게 잡을 건데? 비싸지고 싸지고 이런 무언가 기준이라는 걸 정해야 되잖아요. 기준. 지금 싼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는 PBR을 봅니다. 그리고 미래가치, 이거는 이제 창의력.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4차 산업, 이쪽을 위주로 보는 거예요. 바이오랜다. 4차 산업과 북한, 이걸 위주로 보는 거야. 이 미래가치는 여기에 껴있는 거를 우리는 비중의 70%에서 80% 이상 이쪽으로 이제 포트를 꾸리는 거예요. 결국은 4차 산업 북한, 이 테마군이 전체 우리나라 경제 전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이게 끼어지지 않는 산업군들이 없을 거니까. 근데 이걸로 이제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군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을 보면 조선은 이제 뭐 현대 대우조선해야 뭐 이런 것들도 뭐 물론 좋겠지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 이런 쪽들은 별로 이제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인건비가 준다.
이걸 자동화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나게 모멘텀이 되겠죠. 왜? 덩치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만약 반대말로 우리나라 경쟁자가 중국이 만약에 이걸 인건비를 줄여서 이걸 자동화를 만약에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빨리 간다. 그럼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걸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조선 기업들이 독점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더 빨리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인건비 비중이 많은 것들은 일단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인건비 비중이 많이 안 들어가고 앞으로 이제 뭐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 기술 기업들, 그리고 또 뭐 부품이라든가 뭐 이제 자동화해서 막 공장에서 제조하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뭐 철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자동화가 다 돼 있잖아요. 사람을 많이 안 쓴단 말이에요. 다 기계가 찍어내지. 그러니까 그런 쪽들은 오히려 더 괜찮은데, 뭐 이제 건설이나 이런 쪽들은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외 건설사들은 인건비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뭐 그런데 이제 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군들, 그런 쪽들은 좀 이제 경계를 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 포인트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자산 가치가 이렇게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평가 기업들은 뭐 이게 1부터 이게 뭐 5개가 있어. 근데 이게 미래 가치가 좋을 것 같다 그런 게 얘하고 얘 이렇게 있어. 그럼 나머지는 이게 불확실해. 그럼 요거 2개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쵸? 이거 2개만 사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 이제 모멘텀이 나올 때가 있겠죠. 미래 가치가 부각받는 무언가가 나올 때가 있으면 이런 게 체크가 되면 요것도 이제 편입을 하는 거죠. 자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미래가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된다. 저평가가 해소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멘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익이 증가하는 포인트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익이 증가하기 전에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 이 모멘텀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모멘텀 중에 저는 이제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4차 산업과 북한이다. 저는 이거를 한 5년에서 10년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 관련된 섹터를 한 5년에서 10년, 길면은 뭐 한 20년. 이때는 뭐 아마 이 모멘텀이 대장이지 않을까. 그럼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이라든가 북한 인프라 투자 확대, 이런 모멘텀들이 선반영이 되면 단기 버블이 만들어지죠. 북한 테마주들이 단기 버블을 한번 빠르게 만들었었죠. 그리고 버블이 만들어지면 버블이 해소되는 구간이 또 만들어지고, 이 버블이 해소되는 구간이 만들어지죠. 이 버블이 해소되는 구간이 뭐예요? 폭락. 그리고 자산 가치가 다시 싸지면 또 이제 사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 자, 기업의 이익이 성장을 하면 그 이익에 맞춰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항상 주식은 선반영을 해요. 그래서 버블을 만들고 어느 정도 저렴해지면 하락이 멈춰야 되는데, 자, 투심에서 멀어지면 저평가가 극도로 심해진다. 지금 저평가 극도로 심해진 게 뭐 있어요? 뭐 제지주들. 이거는 이제 모멘텀 만났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자동차, 철강, 요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저평가가 극도로 심해진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섹터들, 기업들, 군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보수적이다 그러면은 요런 것들만 해도 돼요. 요런 것들 중에 찾아서 장기 보유를 하면 돼요. 이게 요런 것들이 이제 마이너스 30%건 마이너스 50%건 사실 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살아남을 기업들은 나중에 몇 배씩 돌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좀 공격적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PBR이, 저는 항상 PBR이 3배가 넘어가는 종목들은 잘 안 하는데, 보통 이제 소형주들은 해요. PBR이 뭐 한 1.5배에서 한 3배, 이 사이 되는 종목들을 좀 좋아해요. 소형주들은. 이게 시총 뭐 이제 대충 보면은 이제 뭐 2천억 미만,
요런 종목들은 시총이 2,000억 미만이면 예를 들어서 1년에 200억만 벌면 되거든.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보통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한 3년 들고 있으면 이게 더블이 나와요. 더블은 나와. 보통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포인트를 봐가지고 이게 미래 모멘텀이 강하다 그러면 요런 것들은 이제 좀 찾아서 편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가 극도로 심해진 종목, 내가 정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만 위주로 봐서 하면 되겠죠. 자,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꼭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뭐 최소 5년 하면은 5년 동안은 무조건 수익이 나요. 이게 단 10%에서 50%라도 내가 망해도 수익이 나요. 5년 이상의 투자를 하면 이거 비중을 최소 20. 자, 20 종목이라는 거는 이거는 섹터가 적어도 5개 이상은 벌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자동차, 통신, 건설, 무슨 뭐 조선 뭐 이런 식으로 다 해갖고 아예 부분별로 섹터가 최소 5개는 이제 구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 종목 해갖고 5년 이상 하면 무조건 10%에서 50% 수익은 나와요. 주식 투자는. 아무리 망했다 그래도 수익을 잘 내면은 뭐 몇십 배 나오는 거고 10년 이렇게 보면 100배 수익이 나온다고. 자산이 전부 100배 깔고 앉아있어서 전부 100배가 되지 못해요. 근데 최소 30배에서 50배는 되지 않나. 아 그래, 보수적으로 20배는 보통 돼요. 10년 동안 이제 깔고 앉아있어도 이렇게 된다고요. 뭐 배당 받아 뭐 구갖고 재투자하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뭐 종목 한 50개 뭐 한 30개 50개 이렇게 추려갖고 이렇게 해갖고 한 10년 이렇게 묻어두면 이렇게 보통 된다고요. 왜? 내가 직접 투자하면 운용 수익률을 안 떼줘도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반드시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비중 관리가 무조건 돼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언제나 틀릴 수 있어요. 나도 언제나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틀리기도 해요. 회원분들도 그걸 봤죠. 그리고 전 인정을 합니다. 항상 내가 틀린 거는. 자, 지표도 항상 틀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과다하게 실리는 걸 계속 경계를 해야 돼요. 재무제표를 기업에서 속이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데 재무제표라는 걸 기업에서 속이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미리 발각되면 폭락해서 완전히 상장 폐지 되겠죠. 재무제표를 가짜로 올려. 그럼 이거는 폭락해서 상장 폐지 될 거 아니야. 근데 재무제표 이걸 잘 숨겼어. 잘 숨겨가지고 이게 나중에까지 발각이 안 돼. 주가가 많이 오를 때까지 발각이 안 돼. 그래갖고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발각이 돼요. 발각이 돼. 그러면 이게 상장 폐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상폐돼. 그러니까 이건 사기라는 거야. 이건 사기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여기에서 걸려. 뭐 예를 들어 한 3배 올랐어. 이거는 성공한 거죠, 사기를. 이건 사기 치기 전에 박살 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기꾼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이 좋아지면 기업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쉽게 말하면 내가 당장 내 목숨줄 달렸어요. 내가 이거 뭐 내가 기업 CEO인데 투자 자금이 없으면 당장 이거 막혀. 이거 문 닫아야 돼. 응? 여태까지 연구를 예를 들어 뭐 6년을 했어. 4년 동안 이제 나머지 4년 투자 자금이 없으면 이거 문 닫아야 돼. 지금 돈이 없으니까 당장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문 닫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 기술을 담보로 돈을 빌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려오든지 지분을 받든지. 빌려오면 내가 그 채무 변제를 해야 되니까 채무 변제를 안 하려면 상장시켜갖고 사람들한테 투자하게 하는 게 가장 좋잖아. 그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공을 하면 그 이익이 돌아가는데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망한다는 리스크라는 건 항상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중을 쪼개라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라는 건 절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확률을 기반으로 한 비중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몰빵 투자하면 그래서 뒤지는 거예요. 결국은 뒤져요, 언젠가는. 몰빵 투자를 하면 내가 진짜 분석을 잘해서 뭐하고 해놨어도 삼성전자도 몰빵하면 안 돼요. 몰빵 때리고 삼성전자도 몰빵 때리고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지금 GE 같은 데 있잖아요, GE. 에디슨이 만드는 회사, 에디슨이. 그래갖고 한 10년 전까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어요. 그랬다 지금 망했잖아.
근데 망했다고. 물론 이렇게 큰 기업들은 전부 다 망하지 않죠. 사업부가 몇 개 망한 거죠. 그거 털어내는 거지. 그거 털어내고 이제 다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무언가 뭐 다시 커나갈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몰라요. 세상에 기업이라는 건 영원한 기업은 있을 수 없어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비중 관리라는 걸 필수다. 이제 우리가 확률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건 확률을 항상 시스템의 기본으로 해야 돼요. 100% 이상의 하락은 불가능해요. 상장 폐지되면 100%밖에 안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 샀는데 100만원 샀어. 근데 손실이 200일 수는 없어요. 그쵸? 100만원 샀어. 수익이 500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간단하게 확률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얘기 생각을 해보자고요. 100만원이 상장 폐지될 확률보다 이게 200, 300만원 수익될 확률이 높다 낮다를 딱 판단을 해보면 당연히 이게 높습니다. 이게 높다는 걸 어때요?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이 경험을 입혀보면 되겠죠. 이 경험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입혀지면 절대 투자는 실패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되는 종목보다 100% 수익 이상 나는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많이 잡아낼 수 있으면 실패 확률은 없다는 거죠. 투자는. 이걸 시스템의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이 확률을 시스템의 기본으로 해야 돼요. 자, 100%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장기적인 보유가 필수죠. 막 하루에 지금 상한가 30%밖에 안 되는데, 물론 막 며칠 연상 맞아갖고 막 상한가 가가지고 100%가 단기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100% 수익이 단기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수익들은 보통 보면 금방 무너지고 확률적으로 이런 걸 잡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아야 잡히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를 뭐 운 좋게 잡으면 되는 거지. 올라가는 거 따라 잡아갖고는 이거는 이미 그런 거 한번 만나면 그럼 불행의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기억만 있고 그런 경험만 있어서 그런 걸 계속 찾아내다가 결국은 다 털어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보유가 필수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 수익을 뭐 100%로 잡아놨으면 난 상장 폐지가 100%니까 기준 수익을 난 100%로 잡겠다. 그러면 이 수익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보유를 하려면 장기적인 보유가 필수라는 거죠. 자, 장기적으로 망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종목 중에 2배 이상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사면 돼요. 그런 기업을 사서 기준을 잡아서 장기 보유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뭐 문제가 진짜 심각해지지 않는 이상 그냥 보유하면 돼요. 시간이 투자되면 이 확률이 반복이 되고요. 내가 투자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확률이 반복이 됩니다. 그게 복리가 되고, 그 복리라는 건 발생하기 시작하면 속도가 점점 가팔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회원분들, 이게 뭐 회원이고 뭐 필요 없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실패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견디는 기간 동안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지금 이제 1년 이상 경험된 분들은 커뮤니티에서 나가셔갖고 혼자 해도 절대 실패가 없어요. 절대 실패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엉덩이 무겁게 깔고 앉아갖고 기다릴 줄만 알면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3년에서 5년 이상 투자를 하면요, 이거는 실패라는 건 불가능해요. 주식 투자로 실패라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경험을 어느 정도 만들기 전에는 혼자 이런 경험을, 내가 공부 없이 이런 경험을 입혀나간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요즘 리딩을 하면서도 회원분들한테 마인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작년 6월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위주로, 물론 시장 분석이라든가 종목에 대한 분석은 계속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 상황이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인드예요. 내가 심리가 편안해야 돼. 근데 절대 안 좋을 땐 심리가 편할 수가 없어요. 이 경험이 굉장히 누적이 많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수익낸 경험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마음은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올 때까지는 힘든 거다, 투자는. 그래서 투자는 처음은 무조건 힘들다. 투자는 처음은 무조건 힘들다. 이게 처음에 잘 되면 투자 비중을 굉장히 키웁니다.
그렇게 투자 비중을 전부 키워서 안 좋은 이런 상황을 만나요. 안 좋은 지금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견디지 못하고 떠나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구간을 견디면요, 그 사람은 영원히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자산이 계속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을 한 번만 하면, 그 경험을 한번 가지냐 못 가지냐예요. 투자는 망할 수 없다. 이 경험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이 경험을 가지게 되면 영원히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포기하고 중간에 나가면, 그 포기하고 나갔다는 건 뭐예요? 수익 중일 때 멈추고 나간다는 거는 없어요. 저는 진짜 10,000명 중에 단 1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났어. 여기에서 멈추고 주식시장을 떠난다? 이런 사람은 거의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보통 보면 수익이 이렇게 나다가 이렇게 망가져서 여기에서 이제 이제 떠난단 말이에요. 다 여기서 떠난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 떠나면 여기서 또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중에 그때 팔지 말 건 하면서 여기서 다시 진입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새로 신규 유입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다시 주식 같은 거 이제 하지도 않다가,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이렇게 망하면 여기서 또 떠나요. 그래서 이런 파동은 계속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안 좋을 때, 이럴 때마다 항상 이 사람들은 무덤이 되는 거예요. 개미 무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개미 무덤이 되는 과정이에요. 작년 9월에는 짧았으니까 그렇게 무덤이 깊게는 안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무덤이 커지고 있죠. 개미 무덤이. 금융위기 오면 어떡할까요? 금융위기 오면은 막 난리 납니다. 진짜 엄청난 공포에 휩싸입니다. 기업들이 많이 망하거든요. 금융위기라는 거는 이제 돈이 더 이상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나 가게나 많이 망해요. 우리 뉴스 보면 맨날 길거리에 나오는 사람들, 맨날 망하는 기업들 얘기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투자 심리가 최악을 달아요. 그때가 이제 정말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죠. 100% 이상이 가려면 두 가지는 필수다. 돈이 몰릴 만한 장기 모멘텀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산가치라는 게 있지만 돈이 몰리게 되면 버블을 항상 만들어요. 이 버블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이 버블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글로벌 경기가 지금보다 1, 2년 후에 좋아야 됩니다. 1, 2년 후에 지금부터 안 좋다 그러면 1, 2년 후에 지금부터 안 좋아질 거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빼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년 후에 지금보다 글로벌 경기가 좋을 거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이제 100% 이상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하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죠. 결론은 1, 2년 후에 좋다는 건 뭐예요? 지금 안 좋아야 돼요. 지금 안 좋아야 1, 2년 후에 좋을 수가 있어요. 제가 좋은 구간에서는 1, 2년 후에도 좋을 거다. 이거는 이제 불확실성이 강해져요. 근데 지금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1, 2년 후면 좋아진다. 이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기본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수가 기본은 해줘야 이렇게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폭락 중에 급등하는 모멘텀, 이거는 대부분 허상이에요. 네,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급등 종목들이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은 확률적으로 잡아낼 확률도 굉장히 낮고요. 이제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는 거는 대부분의 악재들이 다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악재에 비껴나가 있는 종목들이 가끔 이런 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허상이고, 이게 보면은 지수가 이렇게 돌아서면 얘네들은 다시 무너지게 돼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돼서 이제 다시 가는 것들도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잡아내는 건 운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이 허상이라는 거는 이건 운이라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잡히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지금 안 좋은 구간에 있어야 1, 2년 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좋은 구간에 있으면 이게 더 좋아질지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1, 2년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장기 모멘텀 중에 가장 확실한 건 4차 산업, 북한 모멘텀이에요. 이게 가장 확실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다 투자를 한다 그러면 보통 투자가 사서 한 달 후에 더블 막 이렇게 나길 바래요. 내가 1억 집어넣어서 한 달 후에 막 더블, 안 되면 3개월 후에 더블, 2년 후에 보통 이제 2년 후 뭐 5년 후 더블 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한 달 후 뭐 한 20% 30% 빠지면 (6개월로) 빠지면 여기에 대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의심. 이게 의심을 하는 순간 망가지는 거예요. 견디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난 5년 동안 이거 엉덩이 무겁게 갖고 있으면 이거 무조건 수익 난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하락폭이 보통 보면 하락폭이 이제 뭐 40% 50% 되면 마이너스 40% 50% 되면 자포자기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자포자기 돼. 예를 들어 삼성전자 샀어. 삼성전자 사갖고 마이너스 만약 지금은 이제 30% 밑으로 빠지면 자포자기 되는 거예요. 뭐 근데 견디면 이제 뭐 한 5년 뭐 이렇게 견디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싼 구간에서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 이게 싸졌다 올라올 건데 그 싸지는 구간이 지금 현재 가치에 비해서 싼 거지. 삼성전자 같은 거는 지금 보면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제가 작년 10월보다 계속 얘기했죠. 반도체 가격 빠진다. 반도체 가격 이게 왜냐면 최대 호황이니까 무조건 경쟁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거 준비는 꽤 오래 전부터 준비가 됐을 거고 이거 빠지게 되면 이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LG 디스플레이처럼 그 구간이 만들어지고 끝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사도 삼성전자는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판단에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멘텀들이 있다 그래도 왜 삼성전자도 바이오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 갖고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4차 산업 이번에 뭐 5G 인공지능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전장 산업도 하고 그러니까 전기차 뭐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비중이 반도체 비중이 많잖아요. 반도체 비중이 많단 말이야. 여기 비중이 높아. 나머지 신산업도 이 4차 산업은 비중이 약하단 말이야. 이 비중이 약한 게 이걸 높아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넘어서는 시점이 어딜까? 이거는 예상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분산해두고 무조건 지금 싼 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싸다고 판단이 되는 걸. 또 버블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한다. 자, 확률적으로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했다 그러면 시간을 투자해서 수익이 확대가 될수록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통 기다림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 파동은 3개월, 6개월, 중기 파동은 2년, 3년, 장기 파동은 10년, 20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3개월, 6개월, 그리고 중기 파동 2년, 3년, 장기 파동 10년, 20년이 진행이 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